명태균 씨가 낸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 기간이 구속 적부심 신청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가 돼서 다음 달 5일까지 구속 기한이 이제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가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명태균 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다 의심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 P&R에 채무 이행 각서를 작성을 했는데 근데 이 각서 내용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밀린 미수금을 지불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2022년 12월까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왜 돈을 줄까?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서 계속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는 돈을 받을 만큼 어떤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것이 결국에는 여론조사다. 그리고 뭐 3억 6천만 원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채무 이행 각서를 통해서 뭐 우리가 어떤 돈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랑은 확실히 명태균 씨가 뭔가를 했구나. 그런 또 다른 정황적인 증거가 하나 더 밝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론조사 업계 관행상 선불이 아니라 이제 먼저 여조를 의뢰를 하면은 여조를 하고 나중에 이제 후에 이제 후불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 업체가 돈을 떼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째라라고 나오면은 이제 받아내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22년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도 한참 지나가지고 대통령 취임하고도 지나가가지고 이제 이 채무각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명태균이 3억 7천만 원 김건희한테 받으러 갔다 오겠다라고 했다가 빈손으로 온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지금 이쪽에 못 갚으니까 뭐 3억 7천 원 못 받아서 P&R에 못 갚으니까 이쪽에서 야 너 돈 없잖아. 이쪽 P&R 이제 서 대표가 얘기를 너 돈 없잖아.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받아낼 수 있다니까 형님 이렇게 이게 된 거예요. 모양새가 지금 추론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야 김건희한테 받아오겠다는 거 각서로 써.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절박한 거죠. 사실 P&R 입장에서 돈을 뜯긴 거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지하게 믿었다. P&R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뭐 우스운 회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많이 대선 때 뜨긴 했지만은 그렇게 만만한 회사는 아닌데 여기 이 대표가 되게 진지하게 김건희로부터 받아오는 거를 믿었다라는 거. 이거를 각서에 넣었다라는 거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진지하게 믿었기 때문에 각서에 넣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측이긴 하지만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뭘 했겠냐고요. 본인 휴대폰에 있는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뭐 문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통화 내가 이렇게 친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준일 대표님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를 빼고 조사한다면 이거는 창원지검이 여러 가지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서 문구 자체는 P&R 대표가 써서 강예경 씨한테 네.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 씨가 이제 했는데 강 씨가 보고해서 명태균 씨도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거 왜 당신이 이거를 갖다가 했냐 사인해줬냐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허위였는지 뭐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갚으면은 뭐 고소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명태균 씨로서는 감옥 가는 걸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넣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돈을 못 받은 쪽에서는 좀 어떡할 거예요. 그냥 계속 공짜로 조사해주고 자기 생활비나 운영비도 해야 되는데 근데 돈 안 주니까 이런 각서까지 쓰자고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각서의 의미는 그 이미 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각서를 쓴다고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고소 고발을 하면은 명태균은 뭐 감옥 가거나 뭐 어떤 식으로 변제를 하게 돼 있어.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이 서 대표가
김건희라는 거를 자기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종의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너 김건희 얘기 그렇게 많이 하고 김건희한테 돈 받았다고 했잖아. 이거 각서 이거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그리고 도장 받았어. 이제 이거 안 하면은 너 아예 문제될 수 있어라는 게 은연중에 있으니까 명태균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채무에 있는 거를 왜 모릅니까? 근데 배째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 그 이렇게 이름을 된 거죠. 넣은 각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예. 지금 명태균 씨 의혹의 시작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이었는데 이게 대선 갔다가 지방선거 갔다가 지금 2021년 서울시장 선거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잖아요. KBS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제 명 씨 측이 진행한 여론조사 원본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응답자 수를 부풀린 정황이 보이고 그 서울 용산구에 사는 30대 여성이라고 했는데 전화했더니 나 40대 남성이고 부산 사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에는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당시에 6.7%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우세가 접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날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인 김 회장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700만 원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어떠한 커넥션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던 나는 2번 만났고요. 우리 쪽 도와주려고 했는데 우리 강철원 정무부 시장이 그냥 쫓아버렸어요. 나는 관계없어요. 후원 회장님이 돈 준 거 나는 몰라요. 이런 식의 해명이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다 돌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참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냥 몇 년 10년 동안 정치권 떠나 있었지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경원 의원과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쟁력이 있다. 우리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사기 진작용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용어로 이거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돈이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한 것. 700만 원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당시에 이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명태균 씨랑 여론조사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돈을 보냈다라면 이거는 여론조사를 받았다. 공식적인 캠프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지만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증거잖아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 해명을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또 뉴스타파 어젠가 오늘인가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 김한정 회장이잖아요. 이름이 다 나왔은 김한정 회장이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이 사람 오세훈이 김한정한테 명태균 만나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녹취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은 지금 명태균 뭐 무시하고 얘네 거 보지도 않았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하지만은 모든 간접 증거들은 다 지금 오세훈 시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헷갈린데 어저께 그 CBS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명태균이 보고서가 올라와 있더라. 나는 몰랐는데 비서한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올라와 있다더라. 나는 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새벽에 통화를 한 것도 그때 이제 명태균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김종인이 나한테 새벽에 전화를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앵커가 물어보니까 아니다. 명태균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당대표한테 비대위원장 당대표 그 우리나라의 정치계 거목인 사람한테 새벽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명태균이 완전 사기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상욱 민주연구원이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장도 이쪽에 뭔가 2022년에 또 개인적으로 의뢰도 하고 돈 안 주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이거 집행도 3천만 원 이제 여기 용역 계약도 맺고 막 이런 정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이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김종인 백이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보통 자기가 먼저 여론조사에서 들고 가가지고 이거 좀 써라라고 했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3번을 했잖아요. 이거는 믿는 백이 있으니까 계속 했던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가 이거를 대줄 거다. 그게 김종인의 백이었던 거고 어쨌든 아니면 김한정이 이제 돈을 준 거잖아요. 김한정이 운영했던 뭐 상생과 뭐였지? 그 무슨 재단에서 이사했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이사에서 5명인가가 지금 다 거기 가서 있어요. 이건 7명 중에 5명이 그랬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는 3,300만 원 줬고 뭔지 모르겠으면 그 대가로 김한정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 다 서울시에 꽂아주고
이거는 그냥 검찰이 보기에는 한 장 그림에 관계도 그리면은 끝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모른다고 한다? 글쎄 뭐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포토라인이다 그냥 100%. 예. 김한정 회장의 입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보낸 거 이거 다 내가 사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상의했고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나 사후에 다 보고했다. 그러면은 이제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한정 회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생명이 좌우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김 회장은 일단은 오세훈 시장을 몰랐다. 내가 짝사랑하던 하는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 시장이 사실 해명하면서 나 명시 2번 만난 게 전부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혜경 씨는 재보궐선거 직전에도 명시와 함께 캠프 찾아가서 뭐 오세훈 시장과 인사 나눴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검찰이 봉헌한 명시 PC 카톡에 이제 카카오톡 뭐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은 게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뭐 명태균 씨랑 오세훈 시장이 당시 후보 시절에 긴밀하게 연락해서 여론조사도 맡기고 여러 가지 정적인 조언도 얻고 방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후보 시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냥 인사하러 오면은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명함 한 장 드리고 저 많은 도움 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전화번호 입력해서 톡으로 안녕하세요 후보님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냥 후보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라서 요거 가지고는 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은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명태균 2번 만났다면서요 처음에. 그러니까 바로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반박되고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업자가 왔고 뭐 김영선 의원이 데려오고 그랬는데 굳이 자기가 상대하기 싫었던 거야. 뭐 보니까 약간 사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 회장님이 좀 만나서 어떻게 뭔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회장한테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명태균 약간 무시해가지고 모욕감 느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인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다고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굴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했잖아요. 상당히 마찰과 충돌이 없었어요. 그냥 싹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 육서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미 압수수색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올 자료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렇게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얻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시에 이제 공천과 관련된 실무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끼리 인트라넷이 있거든요. 네. 서로 주고받는 거. 거기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소설이에요. 저 기조국장님, 지금 저 공간위 회의 들어갔다 왔는데 아니 5월 9일까지 윤상현 의원은 지금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한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오늘 그냥 단수공천 한다고 하네요. 이거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윤상현 의원 당신은 왜 이렇게 결정했어? 이런 거를 판단해보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고, 공관위 회의록에도 만약 그런 내용들이 있다. 계속 5월 9일까지 여기는 경선이에요. 경선이었는데 갑자기 5월 10일 날 단수해가지고 발표해버렸어. 그럼 왜 이러한 결과를 냈어요? 라고 공관위원들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잖아요. 공천 신청 서류는 다 폐기합니다. 신청 서류는. 근데 네. 하지만 공천 심사 자료는 보관 연한이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것이 5년인지 10년인지 확실치는 않은데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번에 확보했다면 당시의 공천과 관련해서 공관위에서 공식적인 논의 외에 어떠한 외압으로 갑자기 공관위 회의랑은 다른 결론을 냈을까? 그것을 방증하는 정황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압색은 제가 본 압색 중에 가장 평화로웠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몬스 압색이라고 시몬스 압색이요?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었다. 심지어는 오전에 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당사랑 당사. 네. 당 게시판 입에 붙어가지고 의원회관에. 근데 오후에 기자들한테 오후 1시에 오니까
기자들 밥 먹고 오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뻗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친절하네요. 검찰도 친절하고 이게 당도 친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동훈이 검찰에 문 열어줬다. 그 종착지는 윤석열, 김건희다. 왜냐하면은 한동훈은 여기에서 가장 사실 명태균한테 이 사건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친 윤석열계, 비 한동훈계가 다 엮여 있는데 친 한동훈계는 안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반전 카드를 하려고 그렇게 된 것 같고. 이거 결국은 이제 일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지 않고 윤상현하고 지금 한기호 지금 불러다가 이제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네. 그거 맞춰보는 과정이고 결국은 저는 이거는 어제 이제 국회에서도 박성재 의원이랑 아니 박성재 법무장관이랑 논란이 됐지만은 윤석열 김건희 폰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소출을 안 받는 거지 뭐 수사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 뭐 그거는 또 논외로 하더라도 김건희 폰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검찰이 이 정도면은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편도 바꾸셨다 그러니까 예전 폰은 뭐가 됐든 V0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칼을 빼들어야 된다 이제는 김건희 폰 압수수색 뭐 이런 거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박지원 의원이 다이아몬드 폰이라고 지칭을 하셨던데 그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 탄핵소추 예고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단체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 올리면서 반발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검사들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탄핵 소추하는 것은 대단히 좀 예외적인 일인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니냐. 서울중앙지검이 결국에는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럼 국회가 가진 권력을 갖고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일을 제대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심판받아보는 것은 검찰 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소하고 무혐의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통제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심리적인 자기 검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아니라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에요. 부끄러워해야죠. 권력자에 대해서 봐준 수사 결과를 냈잖아요. 검사로서 부끄러워해야지 왜 우리를 공격해라고 항명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제 입법부의 권한 중에 하나가 탄핵이에요. 뭐 예산 심의도 있고 뭐니까 예산 심의 견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행정부의 하나의 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하는데 방통위원들이 집단 성명 내면은 가만히 있나요? 징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은 언론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정치권에서 논쟁으로 풀 일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들 대단하다. 검사님들 본인들이 뭐 대단한 거라도 됐다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고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후배 검사 빼고 나만 탄핵하라 서울신문 인터뷰했는데 진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 진짜 문제인 게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 무혐의 불기소했을 때는 단 한 명도 2%에 쓰지 않았습니다. 소동과 고무라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진짜. 검사들은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이 검찰 조직은 진짜 손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진짜. 예.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금 손을 본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좀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끝까지 가면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린 것까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